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소란스러운 유튜버입니다. 양해 부탁드리죠. 최근 영상들 올린 걸 보니 슬슬 망상 영상을 하나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망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보니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꿔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바꾸는 망상을 주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중점적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남도일과 미란이가 지금 원작의 코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지 않고 가끔씩은 냉정한 모습도 보여주는 성격이었다면 어땠을지,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 사건에서 살인자로 변장한 베르무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번 망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늘 이런 망상 영상을 할 때마다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영상에는 팩트 따윈 없고 오로지 망상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뇌를 쓰실 것 같으니 이 영상을 볼 때만큼은 뇌를 비우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이야기는 도일이와 미란이가 도일의 어머니에게 초대를 받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피소드 이름으로 치자면 남도일 최초의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곳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도일이가 이 사건을 멋지게 풀어내게 됩니다. 도일이는 사건의 진상과 범행 수법을 밝혀낸 뒤 마지막으로 범인까지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감성팔이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일이는 그런 범인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가 빡쳤다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거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일이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 따위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고 비행기가 착륙한 뒤 미란이와 함께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장소로 가며 도일이는 아까 비행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미란이 역시 도일이와 친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도일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미란이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그런 얘기를 나누며 이하연이 기다리고 있을 장소로 갔고 이하연은 두 명을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이하연은 미란이와 도일이를 데리고 황금사과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고 극장 앞에서 샤론 빈야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여배우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도일이 엄마만큼 변장을 잘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녀의 변장 실력 덕분에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낼 뻔한 걸 잘 넘어가기도 했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이긴 한데 약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명언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뮤지컬을 보기 전에 배우들의 대기실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배우의 머리 위로 물건 같은 게 떨어져서 뒤질 뻔한 걸 미란이가 몸을 던져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도일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일이는 평소에 미란이의 육신이 탱크 한 대 정도의 파워라고 봤었는데 탱크 한 대가 사람 하나 구한다고 사람한테 달려가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다행히 여배우는 굉장히 멀쩡했고 미란이한테 고맙단 말도 했습니다. 도일이는 저 여배우도 몸 안에 탱크 한 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난 후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일이는 오늘따라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또다시 뛰어난 머리를 이용해 사건을 해결했고 범인은 아까 미란이가 구해줬던 그 여배우였습니다. 그 여배우는 영어로 미란이에게 아까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살인을 할 수 있었단 말을 하고는 체포당했습니다. 도일이는 아까 미란이가 파워태클 걸 때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저 친구가 하반신을 쓸 수 없게끔 만들었어야 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뒤 도일이와 미란이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창문을 열고 가다가 미란이가 아까 샤론에게 받았던 손수건이 날아가서 잠시 택시에서 내린 뒤 손수건을 찾기로 합니다. 도일이는 손수건이 있을 것 같은 폐건물로 들어갔고 여긴 좀 위험하니까 미란이는 아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근데 미란이의 곁으로 머리가 긴 남자가 다가왔고 그 남자는 이 근처에 은발의 살인마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얼른 집에 가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미란이는 도일이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바로 폐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미란이는 계단을 올라가며 도일이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위에서 도일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미란이에게 조심하라고 지금 내려간 사람은 살인마니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미란이는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며 위를 받고 코앞으로 어떤 은발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미란이는 죗됐다라고 생각했고 은발의 남자는 미란이를 죽여버릴 생각으로 총에다가 소음기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에 난간이 기대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난간이 부서지고 은발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미란이가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는다면 살인마를 구할 수 있었지만 미란이는 아까까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총을 조립하던 살인마를 살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극악무도한 살인마이기 때문에 이대로 죽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살인마는 아래로 떨어졌고 밑은 좀 소란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빠르게 내려와서는 미란이를 안아주며 잘했다고 저 친구는 죽어도 마땅한 놈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미란이와 도일이는 폐건물에서 내려왔고 아까 봤던 그 장발의 남자가 치명상을 입은 살인마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란이와 도일이에게 안 그래도 위험한 거리인데 여기서 왜 알짱거렸냐고 말하고는 그래도 덕분에 살인마를 잡았으니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란이와 도일이에게 이상하게 너네와는 다시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해주고는 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미란이와 도일이는 아까 그 남자가 FBI인 동료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보고는 살인마를 FBI가 데리고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이하연을 만났습니다. 이하연은 미란이와 도일이에게 밤 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는 놀라가지고 샤론에게 전화를 걸어서 둘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샤론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미란이와 도일이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크리스 빈야드와 샤론 빈야드 모녀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신문기사도 나왔고 사실 알고 보니 그 모녀가 동일 인물의 어떤 범죄 집단의 멤버라는 찌라시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일이는 미란이와 놀이공원
대공원에 갔다가 검은 조직 때문에 몸이 작아지게 됐고 미라니의 집에 살며 검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에 몸을 담았었던 장미란 친구도 알게 됩니다. 코난은 장미에게 조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애초부터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이었지만 베르무트라는 여자가 FBI한테 잡히고 난 이후부터 더욱더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롤러코스터 타는 게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미는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베르무트가 FBI한테 잡히긴 했지만 다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조직으로 돌아와서는 어떤 인물들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고 도일이와 장미는 길에서 진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포르쉐에 도청기를 설치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들과 같은 조직원이 어떤 추모회장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둘은 그 추모회장으로 갔고 그곳에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실종된 걸로 알았던 크리스 빈야드도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장미가 납치당한 일이 벌어졌고 장미가 총에 맞는 등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코난이 도와준 덕분에 둘은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던 이후로 코난은 가끔씩 소름 돋는 시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깨름직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미라니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새로운 양호 선생님이 부임하셨고 가끔씩 코난과 미라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항상 미소 띈 인상이긴 했지만 코난은 왜인지 가끔씩 그 미소가 소름이 돋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난의 주변에 조디라는 사람과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와 동시에 장미를 노리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난은 조디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그녀가 FBI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녀에게 조직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얘기해준 바로는 1년 전에 검은 조직 멤버 중에 베르무트라는 여자를 잡았었는데 그녀의 변장 실력과 음성 변조 실력 때문에 어떤 멍청한 FBI 요원이 속아버렸고 그녀를 놓쳤다고 합니다. 코난은 이번에 만약에 베르무트를 다시 잡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했고 베르무트를 붙잡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코난과 조디는 작전을 짠 뒤 보름달에 있던 날 밤 양호 선생으로 변장한 베르무트를 어떤 항구로 유인합니다. 코난과 조디는 베르무트를 궁지로 몰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장미가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코난은 마취총에 의해 잠들고 맙니다. 코난은 마취가 풀리고 잠에서 깨고 나니 어떤 숲이었고 옆에서는 베르무트가 메일 같은 걸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난은 분명 보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대로만 간다면 조직의 보스의 메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베르무트는 뭔가 코난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아 보였고 코난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난은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댄다면 네가 방금 보냈던 메일 주소가 내 동료에게 갈 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르무트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베르무트는 코난에게 혹시 1년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베르무트가 왜 자신이 1년 전에 뉴욕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건지 궁금했고 설마 자신이 남도일인 걸 아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르무트는 1년 전에 네가 쫓았던 은발의 살인마가 사실 본인이었다고 그날 FBI에게 잡힌 이후로 한순간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단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중심을 잃고 난간에서 떨어질 때 네 여자친구의 표정을 봤다고 분명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자신을 잡아주지 않고 아주 혐오스러운 걸 봤다는 표정으로 베르무트를 쳐다봤었다고 합니다. 베르무트는 그래서 언젠가 둘에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르무트는 사실 아까부터 네가 깨어있던 건 알고 있었다며 혹시나 네가 뭘 노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척 했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코난 이미 다 망한 것 같았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뉴욕 사건 당시에 미라니가 너를 안구한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너도 미라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베르무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이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을 구했어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난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새끼한테 뭘 말하든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베르무트는 이제 할 말은 다 한 거냐며 이미 네 여자친구는 갑자기 트렁크에서 튀어나오길래 놀래가지고 한 방에 쏴서 죽였지만 넌 내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코난을 마취시킨 뒤 어디론가로 출발했습니다. 코난은 마취당하며 범죄자를 동정하는 게 맞았다는 건가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건가 라는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왓이프 도일이와 미라니가 베르무트를 구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거 대본을 여러 번 고쳤는데 베르무트가 죽었다는 설정도 해봤고 베르무트가 여전히 FBI에 잡혀있다는 설정도 잡아봤는데 이렇게 배드 엔딩으로 가는 게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만약 코난이란 만화에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이런 엔딩이 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